고양이는 아파도 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상태가 꽤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원래 약한 모습을 숨기도록 진화한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아픈 티를 내는 순간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는 통증보다 먼저 평소처럼 행동하는 척을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아픈데도 조용히 보내는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사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루밍 습관이 달라집니다. 고양이는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덜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털이 푸석해지고 엉키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다면 몸을 움직이는 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루밍은 몸을 비틀고 뻗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만 계속 핥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부위가 불편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 주변만 유난히 계속 핥는다거나 다리 한쪽을 집착하듯 반복해서 핥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꼬리 근처를 마치 물듯 거칠게 핥는 행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숨어 지냅니다. 모든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침대 밑이나 구석, 좁은 틈으로 들어가 오래 나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양이는 아플 때 숨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입니다. 야생에서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위험해졌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 평소 애교 많던 아이가 갑자기 사람을 피하고 불러도 반응이 줄었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크게 티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바뀝니다. 소파에 오르기 전 평소와 달리 잠깐 멈춰서서 망설이거나 계단을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가볍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점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늘 올라가던 캣타워나 높은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많은 집사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이나 몸의 불편함 때문에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고양이는 루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사 변화는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밥그릇 앞까지 다가와 냄새만 맡고 그냥 돌아서거나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사료를 씹다가 중간에 멈추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 통증, 입안 문제, 턱의 불편함, 소화기 문제처럼 식사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성 통증이나 만성 불편감이 있을 때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핵심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평소와 달라졌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말수가 달라집니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야옹하고 울거나 따라다니거나 시선을 보내거나 소리로 반응하며 우리와 소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소통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밤에 이유 없이 자꾸 울기 시작하거나 평소엔 괜찮던 쓰다듬음에도 낮게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의 특정 부위를 만지려 할 때 하악거리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곳에 통증이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평소 수다스럽고 표현이 많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함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 순하던 아이가 갑자기 만지려 하면 공격하고 안으려 하면 물고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먼저 성격 변화를 의심하지 마세요. 아픈 걸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허리, 치아 통증이 있을 때 이런 반응이 자주 나타납니다. 몸이 불편한데 누군가 건드리면 고양이는 말 대신 방어로 표현합니다. 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마무리.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고양이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말 대신 조용히 견디는 아이에 가깝습니다. 티 내지 않고 참아내고 평소처럼 곁에 누워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가 2가지 이상 겹치거나 며칠 이상 이어진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분명히 작은 방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믿는 사람에게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아이가 보내는 조용한 마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집사가 앞으로도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